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그간은 2022년도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도 폭락하고 영상도 좀 만들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2년도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간에 제가 이제 은퇴자산 포트를 좀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변경했는지 정리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최근에 12월도 그렇고 눈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을 한 번씩 하는데, 등산을 하면 이제 눈이 항상 쌓여 있죠, 그죠? 12월에 눈 온 게 1월 2일 날에 이렇게 등산을 해보니까 아직도 눈이 안 녹았습니다. 정상까지 꽁꽁 얼었더라고요. 자, 먼저 오늘 이번 시간은 2022년 주식 투자 은퇴계좌 관리 반성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 은퇴자산 포트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계좌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계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은퇴계좌 첫 번째 성장주 계좌입니다. 성장주 계좌 보시면 2022년 3월에 보면 종목이 한 17개인데 작년 말까지죠. 그래서 가장 믿음이 있는 3가지 종목을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테슬라, 그리고 IT 주식으로는 빵 주식으로는 애플, 그리고 반도체 주식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도 많이 주는 브로드컴으로 이렇게 포트 압축을 했고요. 성장주 투자는 참 할 말이 많은데 뒤쪽에 이제 반성하는 코너에서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입니다. 제 은퇴계좌 두 번째 계좌. 제가 성장주 계좌를 가장 먼저 투자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올레드 계좌인데 배당에 중점을 맞추는 이제 배당 올레드 계좌를 이제 작년 한 7월부터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했고요. 작년 9월에 보시면 총 9개 종목을 해서 이렇게 ETF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DBC를 빼고 PDBC로 바꿨고요. 그리고 현금 대신으로 이렇게 2년 국채 SHY ETF를 2년 이하 국채를 보유를 했었는데 금리 급등기에서는 SHY도 수익률이 제법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BIL이라는 ETF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DBC는 왜 PDBC로 바꿨냐 하면 DBC 원자재 ETF죠, 그죠? 원자재 ETF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매도 시에 10% 원천 징수가 과세되게 돼 있어서 PDBC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배당 올레드는 보시면 총 9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9개 ETF. 그 중에 아직 PDBC하고 SHY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7개로 가져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식 ETF, SPYD, SCHD, VO를 50%, 이건 동적 아닙니다. 이제 정적으로 50%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금이나 채권 관련해서, 그리고 달러 관련해서 이렇게 ETF로 이건 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좌를 볼게요. 은퇴계좌 세 번째. 초에 보면 총 5개 종목을 투자를 했습니다.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반도체 ETF, 미국 테크탑10, 2차전지, S&P 500, 나스닥 100 총 5개 종목을 투자를 했고요. 안전자산도 이렇게 저축은행 정기예금만 가져갔던 게 아니라 코덱스 TRF 3070에서 이제 주식 30%, 채권 70% 가져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안전형 자산인데 주식도 가져가는 상품하고, 그리고 TDF 2045 이것도 주식 채권 혼합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잠깐 테슬라 30%, 70%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도 잠깐 보유를 했다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S&P 500 한 종목, 안전자산은 저축은행 정기예금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했고요. 이건 왜 통일을 했냐면 연금계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지수가 S&P 같은 경우는 19%,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0%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은퇴 계좌도 제법 손실률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 밑에 표에도 적어놨지만 닷컴 버블 때 보면 3년간의 최대 손실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를 넘었고요. 반면에 S&P 500은 최대 손실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제2의 닷컴 버블이 오더라도 S&P 500을 가져가면 그리고 돈생 강사할 수 있다.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주식은 S&P 500 한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S&P 500 60%, 정기예금 40%로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정기예금이 금리가 5%가 넘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한 번 더 오게 되더라도 S&P 500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40%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보면 매월 80만 원 이렇게 적립식으로 불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 DC계좌는 1년에 한 1,00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닷컴 버블이 오더라도 연 2천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률이 마이너스 40%가 아니라 마이너스 20%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연 5%씩 복리로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 5%이기 때문에 3년이면 15%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제2의 닷컴 버블이 오더라도 S&P 500하고 저축은행 정기예금만 하면 손실률이 한 자릿수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진짜 제2의 대폭락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가장 보수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볼게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은퇴계좌입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 있고 3명한테 각각 비과세 범위인 한 2천만 원 한도로 이렇게 정렬을 지금 하고 있고 현금으로 정해서 주식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자녀 계좌도 이제 올 초에 보면 뭐 반도체, 빵, 신재생 에너지, 혁신기업, 대체자산, 비트코인 ETF, 지수추종 ETF 종목이 한 16개 정도 됐었죠. 그죠? 이걸 제가 12월까지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전기차 하나, 테슬라 하나, 나머지는 지수 추종 ETF,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세 개로 해서 4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랩 상품 보겠습니다. 랩 상품은 이렇게 홈런랩 가입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30년째 투자하고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 레터도 받아보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는 어떻게 투자하는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고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원래 11월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11월까지는 수익률이 한 1%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2월에 폭락을 맞았어요. 마이너스 20% 폭락을 맞아서 결국은 이제 원래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9%가 나왔고 S&P 500이 원래 마이너스 19%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S&P 500보다 늘 비트를 하다가 12월에 이것도 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은퇴계좌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면 성장주 계좌는 뭐 한 20개 종목 투자하다가 이제 3가지 종목으로 압축을 했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원래 다 매집을 다 했습니다. 제가 목표 수량을 테슬라, 뭐 애플, 브로드컵 어느 정도 목표 수량을 다 매집을 해서 이제 성장주는 추가 매수를 이렇게 당분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연금보다 먼저 배당 올레드를 먼저 볼게요. 배당 올레드는 작년 중반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배당 올레드는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은퇴 시까지 꾸준히 모아갈 겁니다. 그죠? VO, SCHD를 중심으로서 주식 ETF, 배당 ETF를 중심으로서 꾸준히 모아가고 채권하고 안정적인 상품들도 꾸준히 모아가면서 은퇴 전까지 모을 거고요. 세 번째로 연금은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연금은 월 80만 원, 퇴직연금은 또 12월 말에 한번 1년치 퇴직금이 나오니까 꾸준히 적립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은퇴 전까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식은 S&P 500 한 종목 거의 6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40%는 정기예금에 투자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자녀 계좌는 한 2천만 원씩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1,000만 원 남짓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4가지만 분산 투자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랩 상품은 원래 이제 홈런 랩을 가입하고 올해 초에 이제 2월에 이제 보너스를 받으면 제가 성과급을 받으면 홈런 랩보다 이제 안타 랩도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조금 신뢰가 좀 떨어져서 이거는 일단 중단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5개의 은퇴 계좌를 꾸준히 모아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2022년 그러면 이렇게 못한 점, 그리고 못한 거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잘한 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올해는 제가 작년에 제가 성장주 위주로 모았었거든요. 성장주도 이제 테슬라 비중이 높았고요. 그래서 뭐 단톡방 같은 데도 들어가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일부 사용을 해서 좀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목표 수량도 달성을 했고 12월까지 해서 제 거도 달성했고 자녀 계좌도 성장주 목표 수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12월 말까지 계속 하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성장주 돈생 강사했다가는 폭망한 한 해였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생기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S&P 500 지수 추정 ETF S&P 500은 이게 가능한데 성장주 투자는 매수를 할 때 언제 매도를 할지 이렇게 뭐랄까요 손절 포인트를 정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매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죠. 그죠? 다음에 성장주 투자할 때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깨달았고요. 퀀트 투자하는 이제 광한국님이나 이래 보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언제 매도를 하고 매도했다가 언제 다시 재진입할지 이 플랜을 다 짜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성장주 투자도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우리 조단님 유튜브 운영하시는 조단님이 세계 1등주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애플이 시총 1위잖아요. 애플 주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이나 말뚝박기 전략을 소개한 게 유튜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라 하면 주가가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고요. 말뚝박기라는 것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뜨면 그 비율대로 리밸런싱을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만 주식을 추가로 더 사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단님이 이제 주가 기준으로 하니까 테슬라를 만약에 주가 기준으로 안 하고 PER 기준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하락할 때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PER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PER 기준 쭉 적어놨죠. 그죠? 테슬라가 2022년 1월에 퍼가 380이었습니다. 380이던 게 EPS는 분기마다 이렇게 EPS 발표할 때 이게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380으로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퍼가 얼마가 됐냐면 38이 됐습니다. 퍼가 10분의 1로 하락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걸 주가 기준이 아니라 퍼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했다면 퍼가 100 이하일 때 한번 리밸런싱을 하고요. 10% 팔아서 현금으로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퍼가 90, 80, 70, 60, 50, 10 떨어질 때마다 리밸런싱을 했다면 그리고 뭐 50 이하에서는 5 정도 떨어질 때 리밸런싱을 했다면 리밸런싱을 9번 하게 됐거든요. 손절 포인트를 잡았다면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 테슬라 주식은 20%만 가지고 있고 현금 비중은 80%를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본 거는 성장주 투자에서는 언제 투자를 할 때 언제 자기가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릴지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성장주 투자구나 하면서 이번에 좀 배우는 겁니다.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 주가 하락 기간에 이렇게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주식 비중이 리스크가 큰 성장주 지수 추정 ETF도 있으니까 하락장 방어가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했던 경우고요. 자녀 계좌도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22년에 좀 뭐 나름대로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계좌를 뭐 5가지 관리했지만 이게 하락장 폭락장에 이게 방어가 너무 취약했구나 깨달았고 요걸 보완을 했죠. 그죠? 보완한 거는 이제 아까 보셨고요. 그러면 이 22년에 잘못한 것만 있냐? 뭐 잘한 것도 있겠죠. 그죠? 잘한 거는 간단하게 뭐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장주 투자에서 제가 비중을 종목을 3개로 줄였고, 주식 수량, 주가는 하락했지만 목표를 수량으로 두고 목표 수량을 달성을 했고요. 두 번째, 배당 원래도 이제 ETF 구성 종목을 확정을 했고, 세 번째로 연금 계좌는 제2의 닷컴 버블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또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한 게 제가 작년 중반에 주가가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을 냈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결혼이 한 16년, 17년 됐는데 대출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잘한 거는 5천만 원 다 쓴 게 아니라 3천까지 썼습니다. 마통은 보통 어느 정도 규모까지 내야 되냐면, 마통은 본인이 1년 안에 상환할 정도로, 본인 수익 1년 안에 상환할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범위에서만 이제 마통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5천만 원 썼지만 3천만 원만 냈지만 3천만 원만 써서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2023년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1925년 이후로 미 대통령 임기 2년 차의 하락은 특급 호재라고 그랬죠, 그죠? 미 대통령 임기 2년 차 때 100년 역사입니다, 그죠? 하락한 경우에는 총 10번이 있었고요. 그 중에 9번은 3년 차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 대통령 임기 1년 차 플러스 2년 차 마이너스인 경우는 총 7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차, 4년 차는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미국 주식 역사로는 2023년은 100% 상승한 해입니다. 대신에 파월이, 연준이 역사를 제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역사를 역행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그건 모르죠, 그죠? 2022년도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0년, 21년에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 저도 이제 쉽게 벌었거든요. 미국 주식 쉽구나. 이거 돈 벌기 쉽다. 이거 빨리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 테슬라라든지 뭐 이렇게 급등주 빨리 사면 조기 은퇴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죠. 2022년 되니까. 이런 말 있죠, 그죠?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안다고, 그죠?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22년도 폭락장을 맞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존의 경제 위기 때, 경기 침체 때 봤던 지표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락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표들로는 매도 신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보유를 했고, 그 결과로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겸손할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반성해 보면서 좀 어울리는 글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남이 가르쳐준 지식은 그저 몸에 살짝 붙어 있지만 내가 직접 체득한 지식이 몸의 일부가 된다. 남이 가르쳐준 지식,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지식은 그냥 몸에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못 써먹어요. 내가 원래 작년에 폭락장을 맞고 실제로 체험을 해야 이게 직접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그죠? 그 40년 동안 방황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죠?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가장 빠른 길로 갔다가는 이 사람들이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거기서 전쟁을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단련하고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그들을 강인하게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고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데 빨리 하고 싶죠, 그죠? 은퇴, 직장 생활 이제 20년 이상 했겠다. 직장 가서 예전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체력도 약해졌고 열정도 약해졌고, 그러니까 은퇴를 빨리 하고 싶다. 그래서 지름길을 택해서 우리는 빨리 미국 주식을 은퇴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걸 은퇴하고 싶다. 그래서 성장주에 몰빵을 하고, 이런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바른 길로 정도를 가면서 자기 은퇴를 준비해야겠다는 걸 깨달았고요. 2023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 정도를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